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미국 하원에 중국을 향한 대공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사실상 전면 공격이라고 할 정도로 강도가 거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간 28일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설립된 미국 하원의 특별위원회가 이날 오후 첫 공개회의를 열고 중국의 안보 경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하원의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이런 이름의 이 위원회는 이날 연이어 개최된 공개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이 중국이 미국의 최대 도전이라는데 공통된 인식을 드러낸 뒤에 한 목소리로 긴급하고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위는 최대한 많은 미국인이 중국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7시에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갤러거는 우리는 전략 경쟁이라고 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예의를 차리는 테니스 매치는 아니다. 그러면서 21세기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는 실존적 투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어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면서 중국 공산당이 인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전체주의 감시 사회가 도래하지 않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 긴박감을 느끼고 행동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 특위를 앞으로 2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대중국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시나 무르티는 특위에서 중국의 위구르족 학살, 대만 등 이웃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경제 무역 정책을 주요 과제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다양성은 미국을 정의하는 특징이자 국력이라 그러면서 중국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반감이나 편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의원들은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는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중국의 미국 기술 탈취, 또 틱톡과 화웨이 같은 통신 장비를 활용한 감시 위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더불어 이날 특위의 청문회에 참석한 증인들은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중국의 행위를 비판하면서 의회와 행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그동안 중국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중국이 선하다고 믿도록 속여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실제 의도를 숨기는데 귀재라 그랬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정권의 해리 후디니이자 공산주의의 데이비드 카퍼필드라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서 해리 후디니는 헝가리 출신, 데이비드 카퍼필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출신의 마술사를 말하는 거죠. 또한 하버트 맥마스터 전 국가안보 보좌관도 이 미국 지도층이 너무 오랫동안 중국이 국제규범을 따를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서 중국의 자본, 기술 이전을 허용했다 그러면서 당장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중국 민주화 운동가인 웨이징성의 비서 출신으로 중국 인권활동가인 통이는 1990년대에 중국의 반체제 인사를 통역하다가 체포돼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진 바 있었는데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중국의 인권 침해를 고발했습니다. 더불어 스코폴 미국 제조업연맹 회장은 중국과의 경쟁으로 미국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한 현존하는 최대 위협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날 하원에서는 중국 특위 외에도 중국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가 잇따라 열려서 마치 미 의회가 작심하고 중국 문제를 다루는 듯한 인상까지 풍겼습니다. 하원의 외교위원회는 오전에 중국 공산당의 적대 행위에 관한 청문회를 열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을 점검했습니다. 마이클 맥컬 위원장은 지금이 미국 대외 정책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특히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세계은행에서 저금리 심지어 무이자 대출을 빌린 다음에 돌아서 가지고 그 돈을
저개발국을 부채 함정으로 몰아넣는 1대1로에 이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교위원회는 이에 따라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법, 강제 장기적출 중단법, 해적 케이블 단속법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하원금융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중국 당국자와 가족이 미국 금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만의 국제통화기구 그러니까 IMF 가입을 지지하며 이 IMF가 중국의 환율 정책 관련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압박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중국의 공격으로 대만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에 미국 정부가 중국을 G20 및 국제결제은행 그러니까 BIS 등에서 퇴출시켜야 된다는 대만보호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의 과학우주기술위원회도 공개청문을 열어서 중국과 경쟁이 미국의 연구개발에 미친 영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융단 폭격에 가까운 미 하원의 대중국 관련 법안 통과와 또 청문회 개최에 이어서 미국 하원 대중국 특위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그리고 이에 대한 대만의 대비 태세를 현장에서 진상조사하기 위해서 대만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중국과의 정면 충돌이 예상됩니다. 대만의 영자제인 타이완 뉴스는 28일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이걸 전략 경쟁 특위라 그러는데 이 특위가 중국으로부터 강한 군사적 압박을 받는 대만에 대한 진상조사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타이완 뉴스는 지난 2월 중순에 사흘간의 대만 방문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의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서 갤러거 위원장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과 중국의 공격에 대한 대만의 방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특위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 대만을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시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 파이낸셜 타임스하고 인터뷰에서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소속 하원 의원들이 대만의 다양한 군사기지를 방문해서 중국의 침공에 대비한 준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대만 방문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히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마이크 갤러거 미중 전략 경쟁 특위 위원장이 중국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하루빨리 대만을 무장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서 중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난 2월 20일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방문 중에 만난 모든 대만 관리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정을 울렸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만 침공을 막고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만의 실질적인 군사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전략 경쟁 특위를 활용해서 대만 무장의 시급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의회의 대중국 압박의 하이라이트는 맥카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맥카시 의장은 대만 방문이 오는 4월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죠. 맥카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 미국 현역 하원 의장으로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 작년 펠로시에 의해서 세 번째가 됩니다. 중국은 맥카시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아주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격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당시에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니까 대만 섬을 포위하는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하고 또 군용기를 연일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등 강하게 반발해 바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 타임스는 28일자 기사에서 미국 매체발로 제기된 케빈 맥카시 하원 의장의 봄철 대만 방문 추진 소식 그리고 최근 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 18명이 대만을 독립주권 국가로 인정할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사실을 거론한 다음에 양극화하고 점점 급진화하는 미국 정치가 이 중미 관계의 지뢰밭이다. 그러면서 맥카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경우에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 대만에 갔을 때에 비해서 중국 측 대응의 강도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방위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